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급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역구가 전주시죠? 네. 저 역시 이 굉장히 남쪽 끝인 통영고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 제일 실하다.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님과 저의 생각이 같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 3특이 5급 3특에서 3특의 전북, 강원, 제주라고 명시는 하셨는데 5급은 어디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수도권, 뭐 부울경, 그다음에 충청권, 그다음에 광주, 전남권, 뭐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그렇습니다. 각 근역별로 그리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후보님 만일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네. 장관 임기 내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잠깐 PPT를 보면서 후보자님의 이 소위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헌법수호와 법치주의 실천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범죄경력조회 등 이제 해부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후보자님은 87년 3월 7일에 3월 15일에 이제 집시법으로 이렇게 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으셨죠. 네. 그 당시 대학 학내 시위와 관련해서 총장 차를 이제 이렇게 방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제 한 15분 정도가 예, 제명처분을 제적을 당하고 구속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또 경력을 보면 99년 12월 17일에 검찰에 송치된 국가보안법 찬양고문 사건을 2000년 10월 달에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네. 받으셨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소위 말하면 그 민혁당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민혁당에서 활동을 한 게 맞고요. 예. 그 민혁당 활동하는 과정에서 실제 전체적으로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친북적 성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당시 민혁당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고요. 상당히 긴 시간, 거의 1년 정도의 논쟁이 있었고 결국 현재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사회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혁당을 자체 해산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자체 해산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민혁당 중앙위원인 김정한 등을 중심으로 한 민혁당 상층 지도부 쪽에서 조금 전에 후보자님 말씀하신 그런 지지를 가지고 민혁당 해산 결정을 내리게 되고 거기에 이제 동조한 그 소위 지역위원회 민혁당은 3개의 지역위원회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제 경기 이석기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위원회 그리고 박경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위원회 그리고 이제 후보자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위원회였나요? 3개 전국적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그 조직을 해산하는 결정에 반대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석기 이런 분들이 그렇죠. 반대한 이제 거죠. 경기남부위원회와 영남위원회 쪽에서는 반대했고요. 반대를 했고 전북위원회는 이제 민혁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해산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거죠. 네, 동의 정도가 아니고 네. 적극 참여했고요. 당시 전라북도에서는 거의 전국 유일하게 한총련을 전북총이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서 한총련과 전북총련이 소위 이념 대결을 벌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후보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결국 전북 총련이 한총련에서 탈퇴하는 계기가 된 거고 그게 이어져 가지고 결국 민혁당 전북위원회에서도 소위 민혁당 상층 지도부의 해산 결정에 따라서 해산을 하게 됐고 이 사건이 결국은 그 이후에 이제 99년에 국정원과 이제 그 검찰에서 이 민혁당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국가보안법 위반을 입건돼서 송치가 되고 그리고 그 이듬해 2000년도에 그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거죠. 좀 더 변사면 드리면 의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직이 해산되고 활동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형태로 당시 이제 공개된 시민운동으로의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계속적으로 친북 활동을 해야 된다고 고수했던 사람들이 네. 일정한 수사를 통해서 다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네. 우리가 자체 해산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해산했지만 수사는 받아야 된다고 해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겁니다. 예, 예. 그 후보자님이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독재 정부의 정한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당시 민핵당의 그 실체는 북한의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고 북한 노동당 강령에 나오는 NLPDR, 즉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한국 사회 변혁운동론으로 받아들여서 활동하고 그 가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한 씨 등은 조선노동당에 입당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같이 접견했던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근데 그래서 오히려 김영환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히려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을 실상을 보고 온 계기가 시대 자신의 활동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 당시 어떤 운동 진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이 어떤 막 명확한 이건 뭐 친북 주사파 조직이다 그렇게 해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독재적 활동과 많이 섞여 있고 혼동되어 있는 과정이 상당히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후보자님의 지금 생각, 그 당시에 전북위원회를 해산할 때의 생각은 주체 사상과 이런 부분하고 완전히 버렸다, 아니다라는 생각은 확고하신 건가요? 예, 저는 그걸 절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진보 진영이 이 문제가 절연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도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이다. 그리고 그걸 분명히 절연하는 데 기초해서 행동 방식, 활동 방식을 바꿔줘야 되고 당시 한총련 뭐 이런 식의 어떤 폭력 투쟁 이슈의 어떤 활동을 지양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